자, 그럼 지역사 5-2를 봅시다.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242페이지. 이거 조금 빨리 나가고 그 다음 거 나갈 거니까. 자, 의사소통의 관습과 다양성에 대해서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생각을 주고받는다는 뜻이죠. 이게 관습이야. 우리나라 전통에 어떤 계속적으로 쌓여온 거예요. 그죠? 관습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다양하죠.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배우는 건데 그런 단원이야. 이거 적었죠? 자, 해제부터 봅시다. 언어와 사회 문화의 관계. 자, 이 다양성 이거. 그 다음에 언어의 공동체의 담화 관습. 이거는 우리 민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뭐 하자? 비판과 반성을 하자. 이런 얘기죠. 언어는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는 에서는 의사소통의 방법. 자, 요 방법 요거 암기사항이에요. 요거는 방법 개념 모르면 못 풀어요. 왜? 다 상황을 설정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A, B, C 뭐 대화하는 상황인데 그 대화하는 상황에서 A가 말하기에 의사소통이 잘못된 건 그 개념을 적용시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개념을 모르면 못 풀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별, 이런 것들은 뭐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거에 의해서 언어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그죠? 요소예요, 요소. 무슨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특이 다양한 인사상을 설명한 뒤 의사소통을 할 때 다양성을 이해하고 자, 요거 중요한 요 단어는 잊어버리지 말자. 존중과 어떤 자세가 필요해? 여기 하나 더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해. 배려. 상대방을 의사소통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거야. 이 두 단어는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담화 관습을 공유한다에서는 역사와 사회적 상황, 공동체의 가치관, 신념, 공유하는 언어의 공동체가 그들만의 규범이라는 거는 정해진 법칙이지. 관습. 우리가 옛날부터 지켜왔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대체로 어른들한테 우리는 어떤 말을 써야 되죠? 높임의 경어체를 써야 되죠? 이런 것들이 관습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어요? 역사 속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뒤에 언어 공투의 담화 관습은 역시 존중이죠.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있다 돼 있어요. 그죠? 이 파트는 딴 거 없어요. 상황 설정에서 다 나와. 사례로. 알겠어?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알면 문제 풀기 쉬워. 근데 그 암기하는 걸 게을러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틀려가지고 오는 애들은 공부 안 한 거야 이거. 이 문제는 여기 관련 문제는 다 맞아줘야 돼 기본. 됐지? 설명문은 간단하게 자 뭐 설명문의 특징 지식 혹은 정보 요런 말 나와. 이거를 뭐 해? 전달을 하는 거고 목적은 뭐야? 이해를 목적으로 해. 그래서 선택지에 갈래 특징은 사실 안 나와요 고등학교는. 근데 혹시 몰라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설명문이야.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이 단어 정도는 기억해놔라. 그 다음에 주제는 이거 자체가 뭐 소타이틀이 주제가 되는 거고요. 이건 내용 들어가서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특징 나와 있죠. 여러 매체를 활용한 이 매체의 특징 알아두셔야 되겠죠. 인쇄 매체의 특징. 요즘에 인터넷은 쌍방향이죠. TV나
방송이나 인쇄나 뭐 기타 매체는 일반이야.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 이거 쳐요? 안 치죠? 그죠? 일반적으로 정보를 듣는 거죠. 그죠? 매체의 특성들 좀 알아두셔야 되고, 이 매체는 독자의 뭐를 돕기 위한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글의 종류에 따라서 어디에 그다음 글을 실을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매체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고려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제목을 제시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목은 항상 전체의 내용을 암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목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나타 이런 거는 구조죠. 기억하셔야 돼요. 가봅시다. 자, 빨리 읽어갈게요. 필요 없는 거는 패스. 언어는 사회문화를 활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언어 공동체란 개념 나왔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룬 집단이다. 항상 있잖아, 얘들아. 중요한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는 문장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죠? 그냥 중요 단어, 포인트적인 단어만 머릿속에 집어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비문학 읽을 때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정보를 순간 저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문학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비문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단은 상대적이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언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그 내부에는 다양한 언어의 공동체를 공동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게 집단이잖아요. 자, 대한민국 크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한국어죠. 그러면 영어권 애들이랑 또 다르죠. 미국이랑은. 이렇게 비교할 때는 한국어냐 영어냐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쪼개지죠. 뭘로? 지역마다 쓰는 언어가 간이 다르니.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봐. 제주도 방언 여러분들 텔레비전 가끔 들어보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잘 안 돼요. 그죠? 이런 차이, 제주도 방언, 뭐 전라도 방언, 경상도 이런 걸로 또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넘어가도 돼? 언어는 지역, 환경, 생활 방식, 공동체, 역사, 가치관 등의 이게 요소죠. 요소. 사회문화적인 요인, 요소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남녀간의 언어의 방식이 다를 수 있을 거. 남녀간의 언어 이거는 뭐에 따른 거야? 성별이죠. 요인이라고 하자. 성별이죠. 다를 수 있고 요거는 세대 간의 의사소통. 세대가 이게 요인이죠.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60년대 발표된 동백아가씨와 10년에 발표된 보여줄게라는 두 대중가요. 이게 사례죠? 그죠? 글의 특징이에요. 헤일 수 없는 이거 누가 이미자 씨가 부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요즘 뽕짝 대세잖아. 그죠? 노래 좋습니다. 수많은 방을 인해 가진 노래는 아픔의 개와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여자죠. 그죠? 그리움에 지쳐 울다 지쳐서 꽃잎을 멍들었어. 얼마나 더 어떻게 더 잘해야 하는 거니? 너를 아무리 지우래도 뭐 저거 나왔어. 이 대중가상의 노랫말은 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다. 요인이 뭐다. 요런 거 잘 나와. 사례 주고 이 요인이 어떤 게 기준인지. 이거는 뭐다? 두 요인은 세대가 이게 요인이다. 차별화된 요인.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에 나와. 그럼 요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 봐봐, 여기 나오지 않은 거. 직업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층도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야. 일명 우리가 뭐라고도 한다? 사회적 방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해 노래말은 함축적이고 한 특징이죠. 운문적인 형식에 가깝고 얘는 직설적이고 산문 형식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세대별 차이에 왜 생기는지
이러한 현상 노래말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 전반에 나타난다. 오늘날은 과거보다 경어법을 많이 느슨하게 사용해. 그죠? 짧은 표현을 선호하며 외국어 사용도 자유로워. 오늘날 언어의 특징이 있어. 그죠? 이런 거 지문 나오지.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는 알아야 돼? 상황이 이렇게 제시됐을 때 이 두 개의 차이점의 요인이 뭔지를 잡아내는 문제가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런 거를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언어의 공동체 구성하는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소속된 집단의 지역의 유대감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됐죠? 정리됐죠? 사실 이 파트는 이것만 공부해도 돼. 왜? 지문은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장담하건데 요거 외워가지고 여기 나온 이런 사례에다가 적용시킬 줄만 알면 이 단어 있잖아. 알았어? 자, 여기 봅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하수 등록하신 거 얼루 가야 데카 맛이 지하수 맛이 예, 신문에 공고가 나 있어가지고요. 저기 동간에 3층 농어촌가로 가시면 3층 올라간 게 어디니? 제주도지. 자, 이거는 뭘로? 지역으로 지금 나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언어를 뭐라고 하니? 방언. 흔한 말로 뭐라고 그러니? 사투리라고 하지. 사투리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걸 많이 따져요. 자, 위 대화에서 직원은 처음에는 표준말을 사용하다가 민원인이 제주말을 묻자 제주말로 대응한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 사용되는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방 사람들이 이야기해 어렵지만 다른 사람 집에 어렵지만 이거 단점이야. 그 다음에 소외감을 갖게 된다는 거. 같은 지방 사용기는 사용하면 지역의 출신임을 곧바로 확인해서 뭐를 할 수 있어? 친근감을 줄 수 있어. 이게 장점. 방언의 장점이에요. 장단점 기억하셔야 돼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에 이상을 지는 거야.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거야. 한 사회에서 언어는 그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사회 문화를 반영하면서 변화하고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단어 기억해 둬야 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다양한 상황,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자. 언어 공동체는 다마관수를 공유한다. 언어 공동체는 역사와 사회 상황,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들을 공유함으로써 그들만의 규범과 관습을 형성한다, 만들어낸다 얘기야. 우리말에 나타나는 다마관습의 대표적인 예는 여기가 아까 방법이죠. 말하기 방법, 겸양의 어법. 여기는 지금 3가지밖에 안 나와서 간용, 왕국어. 겸양은 다른 말로 바꾸면, 쉬운 말로 바꾸면 얘는 무슨 뜻이야? 겸양은 이퀄 겸손이야. 왕국은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왜 흔히 그런 말 하잖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죠. 그죠? 엄마가 재원아 방 좀 깨끗하게 청소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야 이 새끼야 방 치워 이렇게 하는 거고 전달하는 뜻의 의미는 같으달라. 어떤 게 듣기에 좋아요? 첫 번째 거 그죠? 그런 거죠. 완곡한 표현.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요즘 애들은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선생님! 저 똥 싸고 올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듣기 어때요? 좀 거북하죠?
그죠?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완국어하고 반대가 금기어가 돼요. 금기어 쓰지 말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관용적인 표현은 영어로 얘기하면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 수거는 뜻이 고정되어 있죠. 마찬가지예요. 자, 표현된 단어의 의미가 없어. 뜻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속담하고 약간 달라요. 속담은 주로 문장으로 돼 있고요. 저기 관용적 표현은 뭘로 돼 있어? 어절 단위로 돼 있어요. 선생님, 저 오늘 귀 빠진 날이에요. 귀 빠진 날. 뭐란 얘기예요? 귀가 이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귀가 빠져요? 이게 빠졌다는 그 얘기예요? 무슨 의미죠? 생일이라는 생일. 알았어? 이런 것들은 오랜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를 어디서 낳니? 집에서 낳지. 산모가 애를 받는 사람이 어디까지가 애기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머리가 먼저 나오는데 귀까지가 다 나오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탄생이 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긴 말이 귀 빠진 말. 미역국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그죠? 그죠? 시험 보는 날 이런 날 미역국 먹어야 안 먹어요? 그죠? 미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미끄러진다고. 그죠? 그러면 나 오늘 면접 봤는데 저 오늘 미역국 먹었습니다. 진짜 미역국 처음 봤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죠? 미끄러졌다. 미끄러졌다. 불합격. 떨어졌다 이 얘기죠. 그런 것들이 무슨 표현이다? 관용적 표현이다. 미국 애들, 서양 애들이 우리나라의 관용적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죠.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 왜 어렵겠습니까? 걔네들은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한국에 공부하러 유학생이 식당을 갔는데 이제 밥을 먹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밥을 먹어서 공포 속에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식당에서 공포적인 분위기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옆 테이블에 손님들이 대화를 하는 거를 들은 거죠. 한국어를 공부하러 온 외국인이. 그래서 대화 내용이 뭐냐면 어떤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다 한 사람이 그랬대. 야, 나 그거 하다가 그 일 하면서 굉장히 애먹었잖아. 어떤 말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애 먹었다. 애먹었다. 아이를 먹은 줄 알았고. 그렇죠. 외국인은 그걸 아이 원 뜻을 그대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공포 속에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관용적 표현입니다. 애먹었다는 거는 힘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씩 나옵니다. 겸양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겸손이라고 그랬죠. 겸양의 어법은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 문화 때문에 예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예시 나와 있죠. 손님에게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 대접하면서도 뭐라고 그래? 차린 거는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근데 이만한 밥상에 반찬이 가득해. 그죠? 이런 것들을 겸양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마음에 담은 선물을 하면서도 변변치 않습니다만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겸양적인 겸양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나 자기가 한 말을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여러분들하고 직설적인 거. 재훈이 이번에 시험 어떻게 봤어?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요. 잘했어.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말 제가 좀 하잖아요. 뭘 어긴 거야? 경영적인 어법을 어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거를 좀 견함적인 거에 붙이면 에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견함적 표현이에요. 이해가 돼요? 가끔 진짜로 있어 그런 애들. 제가 열심히 한 거잖아요. 제가 잘난 거잖아요.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는 습관. 그러면 그 사람이 예뻐 보여요. 알겠죠? 그만 알겠어? 네. 하나? 그 다음에 왕국어법이 있어요. 왕국은 있는 그대로 표현할 경우 상대방의 감정. 자, 듣는 사람이 우리나라 화법은요 항상 듣는 사람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거북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는 게 아까 왕국이라고 그랬죠.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대상이나 내용을 간접적이거나 부드러운 말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돌려 말하기라는 얘기죠. 그죠?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 죽었다라는 말 대신에 돌아가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것들 예시죠. 용변을 보는 장소를 화장실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너무 직설적인 표현은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게 돼요? 천박하다고 느껴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은 이 말 좀 가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바람입니다. 너무 말을 함부로 하죠. 그러면 내가 국어 강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학생이 어떻게 보여? 굉장히 버릇없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먹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욕합니까? 부모님을 욕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의 관습이고 전통인 거예요.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언행으로 인해서 부모를 욕먹이는 짓은 적어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왕국 표현 먼저 알겠죠? 우리가 언어 일상에서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왕국 표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적어도 요 정도 요 세 가지만 해도 여기는 지금 다 안 나왔는데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버릇없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자, 겸용어법 요거 나오겠죠. 그래서 사례 하나 주고 저 세 가지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 이렇게 묻거나 뭐가 잘 됐는지 묻거나 잘못된 거나 잘 된 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나왔네요. 이제 왕국어법과 관련된 일화를 제시하고 있네요. 이런 거는 뭐 독자의 뭐를 예를 돕기 위한 것이다. 김 선생이라는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잘한다. 우스운 말, 농담을 요즘으로 하면 농담을 잘한다는 얘기야. 일찍이 친구의 집을 찾아갔더니 주인이 술상을 차렸는데 안주가 단지 채소뿐이었다. 주인이 먼저 사과하면서 집안이 가난하고 시장이 멀어서 먹을 만한 것이 없고 오직 덤덤하니 이것이 부끄러울 뿐이네. 말 대사로만 보면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겸양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때 마침 뭇 닭들이 마당에서 어렵게 쪼고 있었어. 자, 뭐가 있었니? 닭이 있었어. 닭 왜 키우니? 먹으려고. 옛날에는 뭐 식용이에요, 그죠? 먹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 채소밖에 안 내놓으면서 부끄럽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경향적 표현으로 보여요? 진짜 닭이 없었다면 진짜 가난한 곳이라면 그렇겠죠. 기니 대장부는 천금을 아끼지 않나니 네 말을 잡아서 자기가 타고 온 말을 잡아서 술안주를 하겠네. 졸라 멋있죠. 그래 알았어. 내가 타고 온 말 저 말 잡자 우리. 저 말로 우리 술 한잔 하자.
주인이 한 마리뿐인 말을 잡아버리면 무엇을 타고 돌아오겠나? 김이 닭을 빌려서 타고 돌아가면 되죠. 자, 김은 어떤 말로 지금 완곡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주인은 이 상황에서 뭘 어긴 거죠? 겸양적인 어법을 어긴 거죠. 실제 상황과 말이 일치하지 않죠? 맞습니까? 이 김은 완곡적인 어법을 잘 쓴 겁니다. 야, 저기 닭 있잖아. 닭 잡아. 왜 너 이러지 않았죠? 직설적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에서 김 선생과 안주가 채소밖에 없다는 친구의 자신의 상한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어요. 돌려 말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재치 있게 전달하고 있어. 근데 이제 이 완곡 표현이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면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듣는 것도 왜곡해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완곡적인 표현을 들으면. 알겠어? 자, 그 다음 마지막 관용적인 표현은 뭐냐?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서 원래 효과는 전혀 다른. 자, 원래 그 단어 뜻 아까 얘기했죠? 완전히 새로운 뜻이야. 이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이거야.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원래 뜻은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뜻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용어, 속담, 한자성어, 명언, 격언들이 관용적 표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속담하고 관용적 표현이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속담도 오랜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 속담이에요. 속담은 관용적인 대표적인 예인데 이제 관용적인 게 더 큰 범위라는 거죠. 그죠? 우리 민족의 생활 경험을 그러니까 이 교재는 이거를 지금 나눠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용적 표현 안에 속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재마다 약간씩 달라요. 알겠어요? 근데 이 교재는 지금 이게 구분하기가 애매해.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속담도 관용적인 범주에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일단 얘네들의 공통점은 오랜 경험.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얻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면 자신이 전달하고 하는 말을 이게 효과예요. 간결하면서도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완곡적인 표현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지? 자, 너희들이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걸 뭔가 몰래 훔쳐 먹었단 말이야? 그죠? 엄마가 뭐라고 그래? 근데 안 먹었다고 발뺌한단 말이야? 엄마가 막 야단치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가서 하소연한단 말이야? 아빠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속담이죠?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했으니까 엄마가 야단을 치는 거겠지. 오케이? 이런 의도죠. 완곡적인 표현도 돼요. 속담은 때로 변형되어 사용하기는 속담의 본래의 의미는 그대로 두고 비유되어. 그러면 이 파트에서 뭐가 나오겠냐? 속담의 의미 문제 나오겠죠. 상황 주고 여기에 적절한 속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사자성어는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온 예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어요? 적어도 예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본래의 뜻을 그대로 두고 비유되는 대상은 오늘날에 맞게. 자, 이거는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속담의 의미를 아예 시대에 맞게 바꾸자고 재구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이게 정상적인 속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능력보다 과하게 욕심내지 말라 이런 의도거든요. 다음은 신분제가 공허하던 시대를 반영한 것인데 오르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그죠? 이건 오늘날에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시대를 반영한 것들을 언어의 역사성이에요. 말은 생소발, 생상소멸 발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재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는 어떤 곳에서 3년을 있으면 걔도 그 일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 흉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죠? 현재 반영된 겁니다. 이 말의 의도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죠. 역시 정령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격언은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요 속담하고 요 동그라미 쳐놔봐. 얘기야. 넘어갔어. 속담하고 관용적 표현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알아두세요. 알겠니? 자, 이제 마무리. 어떤 공동체의 단어 한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져서 전승되지만 현재 문화 풍토를 반영하여 새롭게 생겨나기도 한다. 오늘날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새로운 담화 관습이 만들어지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아주 사용하는 줄임말, 외국어에 대한 혼용된 말, 이목구 등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 자, 변화, 생소발. 언어의 무슨 성? 언어의 무슨 성? 생소발. 역사성. 발전이 변화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써놔. 언어의 역사성. 됐지? 새로운 담화이다. 자, 보자. 여러분, 맞죠? 하셨습니까? 주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맞죠? 맛있는 저녁 하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국립어학원에서 이렇게 최고 감성의 신문연자에 자주 등장하는 새로운 낱말 344개를 수록한 자료집을 발표했는데 몇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인생짤, 심쿵, 핵꿀잼. 요것도 지금 한국 간 단어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쓰는 말 또 있죠? 뭐 있어요? 아는 거? 맛돌이. 맛돌이? 네, 그 맛있는 거 맛있다를 약간 좀 준말이야? 몰라요 저도 왜 쓰는지. 민준 아는 거 하나 얘기해봐. 저는 다른 생활 언어맨이에요? 오케이. 누구면 이 중에서 여러 가지는 몇 가지는 알고 있어요. 인생자라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정도로 잘 나온 사실. 그래요? 심쿵은 알겠어요. 심장이 쿵쾅거린다는 거. 핵꿀잼은 굉장히 많이. 핵이라는 말이 강조의 의미죠. 그죠? 접두사로 쓰이죠. 그래 한 거예요. 핵하고 또 강조접미사랑 또 쓰는 니들이 잘 쓰는 게 뭐 있어요? 접두사로. 개 있죠, 개. 개 멋져. 나는 근데 그거 듣기 너무 불편해. 그죠? 앞에 접두사로 개를 많이 붙이던데. 개처럼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듣기 좀 거북하더라고. 이러다면 표준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때 시대를 반영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유행어 정도로 보면 되겠죠.
표준어 후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세종대왕이 심쿵할지도 모르겠네요. 핵꿀잼 뉴스 계속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이제 바람직한 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 우리가 속한 언어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언어의 공동체 관습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다마 관습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결국에는 이 말 뒤집어서 얘기는 뭐가 어떤 수용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태도는 비판적 수용이 바람직하다는 거지. 그죠? 언어 공동체의 다마 관습을 존중하되 기존의 다마 관습을 이걸 묵살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기존의 거를 현대인 압력으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도 있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됐죠?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뭘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여기는 뭐 이게 중요하겠죠. 됐고요. 자, 학습 활동에 사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출제 요소죠. 그죠? 학습 활동 요거 이런 사례 잘못된 것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징 같은 것들 읽어주셔야 되고 이런 사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알았죠? 만화를 빼고 그냥 얘를 뭐 누구, 얘를 누구 해가지고 배워가는데 뭐가 문제인지, 그죠? 여기 나온 건지 이런 걸로 한 문제 많이 나오면 한 두 문제 정도 선생님 보기에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사례 넣어놓고 하나 전체 다 물어보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속담의 의미, 그죠? 여기 나온 속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 4개 나왔죠? 여기까지 이거에 대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의미니까 이 정도 알아두시고 뭐가 나올지는 뭐 선생님도 모르죠. 학교 선생님들이 속담을 하나 더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고친 거예요. 현대적으로 고친 거고 우리 원래 속담. 이거 배웠니 학교에서? 이거 중요하죠? 거기까지 안 나가요. 이건 만약 하면 얘기해줘야 돼.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학습활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 요 밑에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소설로 정식적으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런 말의 의도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자, 됐습니다. 이거 문제 다 숙제로 하세요. 이건 뭐 단수 통합인 건 안 해도 되죠? 계산은 좀 보면 이거 다 숙제로 하세요. 알았어? 아까 숙제 이것도 들어가 있냐? 네. 자, 일단 끊어가겠습니다.